여기에 다 숨겨놔요. 이제 젓가락, 종이컵. 안녕하십니까. CEO 저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연극 델타 보이즈에서 강일용 역할을 맡은 배우 김호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델타 보이즈에서 대형 역할을 맡은 장우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작품을 하게 된 경우는 작품이 너무 좋아서 이제 오디션 공지가 떠서 제가 이제 이걸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오디션을 준비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화를 먼저 접했고요. 고범수 감독 작품을 워낙 좀 좋아해서 B급 감성을 좋아해서 참 재밌는 작품이다, 좋은 감독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대표하는 친구가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조금 오픈런으로 공연을 하고 싶다, 오빠도 이거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그럼 나도 오디션 볼게 하고 이제 오디션을 보고 저도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존 작품을 했던 친구들한테 어떤 친구는 예건이란 역할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어떤 친구는 일록이라는 역할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뭐 어떤 친구는 대용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 사실 저는 준세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목소리 톤도 그렇고 대용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연출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대용 역할도 분명히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델타 보이즈에서 이제 일로 역할은 이제 성격 자체가 이제 뭐 드러내지를 잘 못하는 성격이지만 모든 각 인물들의 정서와 배경들을 받쳐줄 수 있는 엄마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연극 씬에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뭔가 하나의 감정씬이 표출이 될 수 있는 그 씬 말고는 다들 모든 배우들의 정서와 스토리와 하게 된 배경들을 이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한 일록은 델타 보이즈의 엄마 같은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대용 역할은 일단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꿈에 관해서 굉장히 솔직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록이라는 역할이 이 작품에서 어머니 같은 부분이 있다면, 대용은 그냥 아직 철없는 사춘기 아들 같은 느낌? 근데 본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틀리진 않지만 분명히 세상에서 바라보는 잣대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많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게 틀리지 않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연습 때 많이 찾아서 도전을 하고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연출님의 방향성에서, 저희 작품의 연출님의 방향성에서 그런 포인트를 살리는 것보다는 개개인들의 인물들을 다 맞이하는 역할이 일록이다 보니까 개개인들 인물을 더 살려주면서 관계 브릿지들을 더 살려주다 보면 그 메인 스토리텔링에서 일록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록의 정서대로 가게 됨으로써 마지막에 일록이가 감정을 표출할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해줄 거다 라는 이제 연극의 각색된 부분에서 그거를 좀 많이 중점으로 좀 따라가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너무 쉽지 않았죠. 너무 제한적인 것도 많았고, 또 배우로서 무대 위에 쓰다 보니까 더 하고 싶고, 더 표출해보고 싶고, 더 어필하고 싶고, 더 꾸미고 싶고, 이 씬은 어떻게 보면 내가 더 가져가고 싶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욕심보다는 이제 좀 받쳐주고, 이끌어주고, 지탱해주고, 뭐 땡겨주고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델타 보이즈 일록이라는 역할이 좀 많이 기존에 했던 역할들과는 다르게 쉽지 않은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그래도 가장 주안 깊게 생각하는 장면은 예건이랑 처음 만나서 라면을 먹는 씬에서는 저는 뭐 같은 역할의 일록 역할 형들도 이제 표현하고 지향하는 점이 있겠지만, 좀 그래도 친구가 저를 만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서 그 프렌드십도 느껴지고 또 뗀뗀함도 느껴지지만, 예건이가 일록을 사랑하고 일록이도 예건이를 사랑하고 이런 약간 정서에 대한 프렌드십이
저는 좀 더 밀착스럽게 좀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건이의 말을 좀 많이 듣고 좀 미소도 지어지고 약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연출님도 아니나 다를까 김호창 배우의 그 씬이 자기는 너무 좋다. 그래서 다른 인력들랑 다르게 좀 거기를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도 이번에 자기도 많이 느꼈다. 그렇게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내가 신경 쓴 부분이 연출님도 공감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했었죠. 아이디어가 들어간 건 종이컵에 먹는 거는 아마 앞전 배우들은 종이컵에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품에서 종이컵을 꺼내서 종이컵에 받쳤고 그다음에 종이컵을 국물을 떠먹고 이런 좀 더 디테일하고 생활적인 것들은 좀 제 의견이었고 제 아이디어였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그 씬에서 더 리얼리티성으로 일록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을까. 그냥 거기서 연기적으로 더 뭔가 돋구어질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예건이가 얘기하는 거를 대답해주는 씬이 달아서 그러면 연기적인 액팅 디테일에서 뭔가 좀 밀착형으로 갈 수 있는 건 없을까 했을 때 그럼 난 여기서는 종이컵을 써야겠다. 그리고 남들 일록들은 면에 먹는 걸 중점을 잡는다면 나는 예건이 얘기를 들으면서 국물을 마시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잡아야겠다 하는 이런 좀 디테일이 있지 않을까. 도끼에 다 숨겨놔요. 이제 젓가락, 종이컵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꺼낼 때마다 소소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여기서 젓가락 나오고 여기서 종이컵 나오고 이럴 때마다. 그러면 살짝 내심 뿌듯해 하죠. 네. 일단 연출님이 이제 영화를 놓고 이제 각색을 하셨을 때 그 대용이라는 캐릭터를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랑은 조금 다르게 가고 싶어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무대 위에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조금 더 극명하게 저희가 뭐 이제 영화처럼 디테일하게 커트를 나눠서 그 인물들에 관해서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내 명이 있을 때 정말 극명하게 캐릭터들이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하다 보니 가끔 그 순수함이 어느 순간 약간 바보스럽기도 하고 좀 엉뚱해 보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안에 있는 꿈,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한 그 강직한 모습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를 또 바탕으로 봐주시는 그 가운데 이제 좀 엉뚱하기도 하고 가끔 좀 바보스럽기도 한 모습들까지도 좀 즐겁고 좀 이쁘게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품이 이제 무대 위에서 런닝 타임으로 이제 나오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이 관계성에서 오는 시간들은 사실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이들은 어디서 처음 만났을 거며 준세와 지혜가 결혼을 했을 때 대용은 어떤 관계였을 거며 만약에 대용이 소개를 시켜줬다면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이제 생선가게 형이랑은 어떤 상황에서 대용이 이 형을 처음 만나고 이 형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친구를 이렇게 감싸주게 됐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되게 번외의 새로운 공연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서로 많이 오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연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진 것 같아요. 그 전사들을 같이 얘기하면서부터 사실 오디션 보고 만나고 연습한 기간 2달인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캐릭터를 만난 건 10년이 훌쩍 지난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게 되게 연습하면서 매력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연습 초반에 제가 이제 대본에 그게 있길래 그냥 약국을 들려서 사서 연습 삼아 일단 이걸 해보자. 혹시 정말 이게 삼켰는데 이게 사실 대사가 안 나올 정도로 힘들면 이거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마 그냥 이 공연을 보시고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딱 2스푼만 혀 깊숙이 넣어보시면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게 뭐 일부러 뭐 이렇게 뱉는다기보단 그렇게 되더라고요. 연출님이 참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사실 바로 다음에 대사할 때 목이 좀 가칠가칠하긴 한데 그걸 또 되게 재밌게 봐주셔서 제 목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다행히 목에 이렇게 해로운 건 아니라서 저도 하면서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연습 기간에 제가 출산을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거의 연습실에 못 오는 날이 한 2주가 넘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오랜만에 연습실에 갈 때 많이 낯설어하고 힘들 때 우진이 형이 먼저 와이프 안부 물어봐주고 애기는 어떠냐 물어봐주고.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우리 형님을 처음 뵀었고요. 뵙게 됐고 이 작품에서 제일 성실한 배우가 누구냐 하면 모든 배우들이 가장 손꼽아서 이제 형님을 지켜 세우죠. 왜냐면 제일 성실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템 있으면 직접 사와서 연습실에서 바로 실행하는 그런 성실함과 결단력이 있었고, 또 형님이 또 동생들도 남자가 거의 대부분인 작품이어서 리더십 있게 또 동생도 잘 이끌어 주셨고, 저도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한데 형들도 이 우진이 형이 저한테 이제 말도 많이 걸어 주시고 이러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많이 마련해 주셨죠. 왜냐하면 대용이랑 일록이에 뭔가 붙는 씬은 뭐 잠깐 대화밖에 없어서 뭐 역할적으로 연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뭔가 많은 프렌드십과 제가 이 델타 보이즈 안에 많이 녹아들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연습 기간에 제가 출산을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네, 저희 와이프가 출산을 해서 거의 연습실에 못 오는 날이 한 2주가 넘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오랜만에 연습실에 갈 때 많이 낯설어하고 힘들 때 우진이 형이 먼저 와이프 안부 물어봐주고 애기는 어떠냐 물어봐주고 고생했다 물어봐주고 뭐 소주 한잔 사줄까 축하 소주 사줄까 이래서 뭐 통닭집에 가서 소주도 사주시고 해서 인간적으로 많이 우진이 형한테 의지하고 예,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작품입니다. 네. 사실은 연기적인 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 공연 안에서 그 낯설음이 저희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쩌면 연기적인 부분은 서로 거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왜냐면 제가 하는 행동들이 일록이가 봤을 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저도 마찬가지로 대용이 생각했을 땐 뭐 저런 머리를 하고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그 낯설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낯설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히면서 그 서로에 대해서 이제 형제는 아니지만 마치 형제처럼 서로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과정들이 무대 위에 있기 때문에 연기적으로는 그렇게 막 여기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합을 맞춘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제 연습할 때 되게 많이 열구한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작은 것들 하나 보려고 하고 이 친구도 이 형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런 식으로 나를 생각하는구나에 대해서 서로 좀 되게 예민하게 서로를 좀 바라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다 같이 대부분이 비방용이라 재밌었던 거 뭐가 있을까? 기존에 했던 배우들도 있었고 새로 합류된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배우들은 자기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좀 탈피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고 싶어서 노력을 했었고, 또 새로 합류된 배우들은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또 승계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각색과 변화를 꿈꿔야 되는 시점들이 있어서 기존에 했던 배우님들과 새로 저 포함 우진이 형 같이 새롭게 합류한 배우들의 회의가 굉장히 많았고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았고, 그 안에서 뭔가 벌어지는 연습실에서의 뭐 우당탕탕 자충우도 이런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은데 거의 다 뭐 그냥 남자들끼리 많았기 때문에 거의 남자들이 한 모이면 저희 한 20명 되나요?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15명. 네,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뭐 약간 유치원 같은 분위기였죠. 예, 네. 우당탕탕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막 개그도 한번 해보고 애드립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신선함의 반응에 또 첨부했던 것도 있고 뭐 이러면서 계속 뭔가 유치원 같은 분위기였어요. 다 화기애애 우당탕탕 언제 어디서 뭘 어떻게 칠 줄 모르는 이런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케미에 대해서 딱 하나만. 좀 다릅니다. 우진이 형의 대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화를 보고 온 관객들도 그렇고 기존에 예전에 초연 때부터 했던 대용을 봤던 관객들도 그렇고 아마 다름을 느낄 거예요. 물론 뭐 각 배우들의 분석이 달라서 다른 것도 있겠지만 보다 더
휴머니즘적이다, 따뜻함이 있다. 그 안에서 우직함도 있고, 그리고 되게 다정스러운 대용인 것 같아요. 다정스러운 대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저도 영화를 보고 이제 연습실에 또 왔을 때, 저 형이 하는 대용이 많이 내가 생각했던 대용과 다르다. 그리고 또 기존에 이제 초연 때 했던 배우들이 영상들을 또 이제 참고하라고 모니터용으로 주셨던데, 또 그때의 느낌하고도 너무나 다른 자기만의 대용을 만들어 왔을 때, 처음에는 새로운 거를 했을 때 그 낯섦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배우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사뭇 다른 낯섦. 근데 그 낯섦이 너무나 신선하고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 델타 보이즈 우진이 형님의 대용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용 2의 그 따뜻함과 그 누구보다 다른 대용의 그런 섬세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저희 호창이가 연기하는 일록의 뭐 이건 장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유연함이 있거든요. 상대 배우를 볼 때 진짜 라이브로 바라봐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거나 당황하는 배우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것 같고, 예. 그래서 같이 연기하면서 많은 거를 연습할 때도 시도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모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본인이 잘하는 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이 김호창이라는 배우가 이만큼까지 간다고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연기를 일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유로움 안에 조금의 속박을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김호창 배우 자연재해 같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 안쓰러운 사정, 감당하지 못한 갑자기 우발적인 사정이 생기는 건데, 여기서 저라는 김호창이랑은 다른 이제 일록의 면이라서 처음에 좀 다가가기 힘들었죠. 얘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너무 소갈이하고 너무 감내하고 여기서 골만 터질 때까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참고 있지라고 하는데, 제가 아마 실제로 제 앞에 일루기가 있다면 소리를 지르겠죠. 너무 답답해서. 그럴 정도로 이제 너무나 답답하고 인내하고 고뇌하는 인물이라서, 그런 큰 사건이 닥칠 때 일록스럽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배우로서 너무 다가가기 힘들었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김호창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막 설칠 것 같은데, 그 일록이가 일록스럽게 이 큰 사건을 접하고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배우로서 좀 이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많이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혀 일록이가 아니었으니까, 연습할 때는. 그래서 그 씬에 대해서 많이 좀 그 힘듦을 좀 리얼로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장면만 되면 어느덧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눈물도 고이고, 예, 뭐 이제는 뭐 뭔가 많이 받아들이고, 예, 표출할 수 있는 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작품을 하면서 생각을 조금 바꿨다? 좀 달라졌다? 싶은 게, 사실은 그 꿈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게 성공을 해야 꿈을 이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냥 꿈은 꾸는 것만으로도 사실 된 건데, 가고 있는 거고, 그게 굳이 성공이 아니더라도 이게 그 어딘지 모르는 그 끝을 향해서 그냥 천천히 달려가면 되지 않을까? 대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꿈을 이룬다. 사실 꿈이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로또를 사면서 1등이 되길 원하고,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으면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것도 작은 꿈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성공 아니면 꼭 이뤄야 되겠다는 거에 치중하다 보면 사실 꿈은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 대통령을 꿈꾸듯이 그냥 그 과정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대용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준재라는 동생 그리고 지혜라는 동생 그리고 생선가게 형님을 만나면서 아 내가 지금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용을 통해서 저도 많이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용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틀리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대로 꾸준히 네 멋대로 해라. 네. 향기의 또 연극이라고 하고 또 공복의 연극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극을 보고 난 후에 너무 많이 공복을 많이 느끼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델타 보이즈는 남성 사중창의 브로맨스 감동 연극이라서 보면 볼수록 볼매 같은 연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약속. 예. 연기 시간보다도 더 많이 고민하고 할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배우들끼리. 왜냐하면 또 각자 스케줄들이 너무 또 바쁜 배우들이 많아서 배우들이 전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거의 이제 불문명해서 각자 어떻게든 노력해서 음악감독 지도하에 지시하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왔는데 처음에 이 아카펠라라는 게 저도 처음 접해본 거라서 너무 힘들었고 당황스럽고 그 안에서 또 나 때문에 이 아카펠라가 무너지고 괜히 나 때문에 관객들에게 밉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뭐 계속 그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일단 먼저 저희 공연을 보신 분들과 보실 분들에게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뮤지컬을 했던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노래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누군가와 이 소리를 함께 맞춘다는 게 그것도 이제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음향을 해주시는 분이 그 소리를 모아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배우 하나하나가 소리를 모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배우들하고 공연 전에 계속 맞춰보고 얘기해보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 델타 보이즈 팀원들처럼 부족하지만 지금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4명의 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이 극중 캐릭터 나이도 그렇고 제 나이와 비슷한데 그런 것 같아요. 지나고 나면 다 후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내가 아니라 이걸 했을 때의 나의 모습, 현재의 나의 모습이 행복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물론 학업도 해야 되고, 학업을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연애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한잔 했을 때 그 순간이 후회스럽지 않고 행복하다면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순간순간 온전히 행복하게 즐기시고 결국에 그걸 못 즐겨도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되니 그냥 그 순간순간 후회 없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꿈과 현실. 꿈은 배우로서 인정받고 싶고 자리 잡고 싶고 대중배우가 되고 싶고 근데 현실은 연극영화과 학생이었고
또 연극영화과를 나와서 지망생이었고, 그리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아마추어 배우였고, 그러다 보니까 꿈은 저기 높은데 현실은 계속 발버둥 쳐도 어떻게 앞이 보이질 않는, 내가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거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꿈과 현실에 많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었고, 답이 없었고, 왜냐면 남이 말해주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또 와닿지 않은 조언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조언이 또 내가 가는 길은 또 아닌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통에 많이 부딪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저도 이제 40살이 넘었는데, 솔직히 꿈과 현실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 정당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좋아한 게 있다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꿈이거든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현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만 꾸준히 지키신다면 꿈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현실이 올 겁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저는 돼가고 있고, 제가 꿈꾸고 있는 40대가 됐고, 제가 원하는 또 50대가 곧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진짜 큰 힘이네. 저는 이제 어제 공연했을 때 제가 등장하자마자 웃더라고요, 관객들이. 제 머리 스타일 때문에.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웃긴 씬이 아닌데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비주얼적으로 너무 빵 터져서 뭔가 저한테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어떤 캐릭터 웃기려는 건가? 그 묘한, 웃긴 웃었는데 묘하게 궁금해하는 그런 공기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새로웠었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또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노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네, 노부부가 앉아 계셨는데 마지막 커튼콜하고 인사를 딱 드렸는데 하염없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두 부부께서. 그리고 나서 그 울음이 또 전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울음이 전파가 됐을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또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 묘한 울림과 감동이 아마 있으셨겠죠. 그리고 나서 공연이 다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노부부가 끝까지 남아 계시더라고요. 남아 계시면서 이제 배우들한테 한 분 한 분 잘 봤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공연을 하면서 고맙습니다는 말을 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뭐가 고맙고 뭐가 감사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많은 여태까지 살아왔던, 제가 연기를 했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라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예. 제가 뭐 공연을 그동안 하면서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 뵀는데, 특히 이 델타 보이즈라는 공연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엔딩 씬에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렇게 관객분들을 이렇게 한 번 쓱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눈빛들이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매회 할 때마다 뭐 관객분들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냥 오셔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응원한다 라는 이런 무언의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제가 배우가 뭔가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더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항상 너무 공연, 특히 델타 보이즈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네. 저희 델타 보이즈는 여러 가지 리뷰가 많은데요. 첫 번째 이제 향기의 연극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향들이 많이 납니다. 아까 말한 용각산 향도 나고요. 용각산 향이 공연장은 진동할 때도 있고, 라면 향도 나고, 김치찌개 향도 나고, 향기의 또 연극이라고 하고, 또 공복의 연극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극을 보고 난 후에 너무 많이 공복을 많이 느끼셨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델타 보이즈는 남성 사중창의 브로맨스 감동 연극이라서 이 인물들의
휴머니즘적인 감동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같이 힐링을 드릴 수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꼭 힐링을 받고 싶은 분들이 꼭 오셔서 부모님하고 손잡고 오셔도 되고요. 연인들과 가족들하고 오셔도 되고요. 또 자식분들하고 같이 오셔도 너무너무 좋은 힐링 연극이기 때문에 꼭 오셔서 여러 가지 향기도 맡아보시고 공복도 느껴보시고 또 감동과 힐링을 또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호창이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서 저는 짧게 네, 그냥 본인 포함 주위 분들에게 작은 응원과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저희 공연 보시는 거 사람 장우진으로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픈전입니다. 항상 저희는 대학로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대학로 숲속의 예술의 전당 아트 포레스트 2관에서 평일에는 저녁 7시 반, 그리고 토요일에는 2시 5시, 일요일에는 2시 이렇게 저희 계속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월요일은 쉽니다. 네, 공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찾아와 주셔서 저희한테 좋은 작은 응원 위로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좋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트리플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또 모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이 캐스팅도 보고 또 이 캐스팅이 아닌 다른 캐스팅 조합들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시너지가 나와서 보면 볼수록 볼매 같은 연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오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약속.